제가 듣기로 이 페놀이 생각보다 좀 끔찍한 물질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히틀러 나치가 네. 막 장애인을 학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페놀이 사용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놀이 살에 닿으면 살이 그대로 타버립니다. 염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위험한 거는 염산은 그나마 타면서 이게 좀 없어집니다. 분해가 되고. 근데 페놀은 우리 몸에 닿으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사를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부가 다 타버리는 거죠. 또 DNA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 암 발생을 시키죠. 아주 독한 그 발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 수돗 물질에 이런 정도의 독한 발암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야 뭐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이 어쨌든 수돗물에서 생성이 돼버렸어요. 염소랑 그렇죠. 만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뭐 사람 모이고 사는데 물 안 쓰는 곳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진물이 막 나야. 진물이 나고 막 우들두들하게 막 떡먹같이 막 부풀으면서 입술도 그래가 부르터지고야. 전부 다 다네요. 다네오나 이상하다. 처음에 배탈 났나 했더만은. 근데 열이 올랐다 내리고요. 그리고 막 설사를 잘잘 물구치 막 그렇게 해서 하고 뭐라도 들어가면 그대로 막 올려버리거든요. 뭐든 잔뜩 먹으니까 냄새가 나서 막 역겹고 꾸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해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가지고 난 내 혼자만 그런 거 알았더니 우리 아들도 아침에 일어나더니 설사 난다고 물관계 때문에 설사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대구 시민들이 1991년 우리 대구에서 직접 겪은 이런 피해 사례들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겪었던 걸로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일들은 임산부 피해였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페놀 피해 임산부들의 참 눈물겨운 그런 거 투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 800여 명의 네. 그런 그 임산부들이 대구시의 환경문제조정위원회 보상에 관계되는 그런 거 정의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페놀과 유산과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아니 그 페놀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 너무나 지금 황당한데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고. 결국은 페놀 농도가 뭐 페놀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다. 그런 식의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상수사업본부장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환경처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 나가서는 페놀은 전혀 뭐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무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사실 그 음용수 기준은 0.005 ppm이었어요. 근데 네. 시에서 그 16일 날 낮에부터 그 물을 먹었는데 17일 날 새벽이 이제 3시 반인데 이때쯤에 페놀 그 수돗물을 분석해서 보니까 페놀 섞인 0.003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음용수 기준인 0.005보다는 좀 낮다고. 떨어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 원수를 취소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때 시점은 이미 페놀이 우리 하류로 떠내려간 그런 시점이에요. 네? 이 민감한 사람이 페놀을 냄새를 맡고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농도가 약 한 0.04 pp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네. 맡을 수 있군요. 맡고 이상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많은 시민분들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수돗물 안에 0.04 ppm 이상은 있었다는 거죠. 신천의 소화전을 여는 이유는 수돗물을 빼내기 위해서. 신천이 이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서 빼내면 이제 수돗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새벽에 다 빼낸 거죠. 그렇게 해도 0.003 ppm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양은 얼마나 있었을지 추정이 안 되긴 하는 거죠. 이미 흘려보내고 난 이후라서 그 당시에 정확한 그 농도를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뭐 교수님이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네네.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어도 0.04는 됐으니까 예. 시민분들이 신고를 했지 예. 그 이하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 당시 시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들은 두통이나 복통, 또 붉은 반점도 나타나고 두드러기나 또 무력증까지 심지어 나타났어요. 뭐 유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또 출산을 모르게 넌 사산을 한다거나 기형하다 놓는다 뭐 이런 그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페놀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수돗물에 페놀 농도가 3 ppm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노출된 농도는 그 증상으로 비춰보면 더 고농도였을 엄청나게 것이라고 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고농도였죠. 기준치가 지금 0.005 ppm인데 예. 3 ppm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지금 나눠보면 600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지방 그 환경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만족치 못한 분들이 처음에는 8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로 이제 갑니다. 예. 할 때는 800명에서 60명으로 떨어져요. 여기서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92년도에 16명의 그 피해 임산부들이 남아서 이제 민사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년 정도 재판 소송을 끌다가 네. 1995년 2월 28일에 판결이 나는데 조정 판결이 납니다. 조정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D전자는 1억 2천만 원을 페놀 피해 임산부 모임에 지급을 하고 대구시는 위로금조로 2천만 원을 지급을 하라라고 판결이 나오는데 단서가 D전자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뭐 이 정도만 하라라고 나오고 가장 결정적인 이 조정의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단 D전자와 대구시가 페놀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시인한 것은 아닌 만큼 당사자 쌍방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 조정 결과를 가지고 페놀 사태의 법적 책임의 조건부 범위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냐면 됐다, 그만해라 이런 거죠. 이 정도로 끝내라. 누구 책임인지 묻지 말고 이제 끝내자. 그러니까요. 사실 2년을 기다렸고 내 몸이 증거고 또 내가 품었던 그 새끼 때문에라도 이거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뭐 법적인 책임 묻지 말아라, 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좀 눈물이 납니다. 그 얼마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왜 페놀이 그 태운다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시 법률적 판결의 근거가 피해자들이 마신 페놀의 농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태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뭐 알 수가 없다. 법적으로는 아마 이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 불충분. 예. 내용 같습니다. 증거를 중요시하는 이런 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걸 과학자인 저에게 물으면 사실 과학에서는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과학에서는 조금 일부러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계라면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냐면 피해자들이 섭취한 페놀의 양은 이미 다 흘러내려갔으니까 정량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그러니까 대신에 수돗물이 그러면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페놀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OX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O입니다. 명확하게. 네, 분명히. 예. 예. 그리고 그럼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유산율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페놀을 마신 다음에 이 수돗물 사태가 있은 다음에 몇 개월간의 유산율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해서 통계 분석을 하면 나오죠. 이 페놀에 의한 영향인지 아닌지 다른 조건은 똑같이 두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에서 페놀의 농도를 알 수 없으니까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성립하는 논리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민사 재판 그 조정에 그 근거로 재판부에서 인용을 했던 역학조사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나중에 또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재판부가 뭐 법정에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임산부가 마셨던 그것이 농도를 모른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술 마셔놓고 문제 생겼는데 저걸로 떼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죠. 이 법정, 이 조정 판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피해자는 정말 2번 죽는 거잖아요. 2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임산부들의 심정을 한 번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공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되게 깜짝 놀라게 되네요. 사회적으로 또 심지어는 가족들 속에서도 이 임산부 피해 임산부들에게 막 이런 음해와 공격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왜요? 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집 밖에 너무 많이 나다닌다. 목소리를 너무 내지 말아라. 너무 참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돈을 밝힌다거나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참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심지어 뭐 이혼까지 당한 그런 사례도 이 부분이 바로 800명에서 60명 또 16명으로 그렇게 그 신청했는 분들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이 자꾸 화가 나는 게 이 페놀 때문에 아픈 사람은 이 엄마 그다음에 아이 당사자잖아요. 근데 네.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피해를 본 사람을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네요. 옆에서 제일 같이 싸워줘야 될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패널 피해 임산부 모임의 대표가 하셨던 말씀은 그동안에 대구시나 관계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곳곳에 허점투성이고 잘못된 것들이 많다. 라는 그 얘기를 함으로 해서 피해 임산부들이 끝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던 그 모습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이 알게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또 가르쳐 줬네요. 예.